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지금 중국 시황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업데이트가 필요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4월 25일 월요일 중국 시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은 안 보셔도 되고 이따가 yuan화 환율 말씀드릴 때 화면을 보세요 라고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4월 18일부터 22일 중국 증시 하락의 배경은 국내는 상해 락다운이 지속된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딱히 줄어들지 않았고 3월 실물 경제 지표가 둔화됐고 중국 해양 석유의 상해 2차 상장이 있었고 1분기 실적 시즌 우려감 등이 있었고 해외는 미국 10년물 국제금리 수익률이 계속 상승했고 미국 달러 지수 상승도 계속됐고 유엔화 절하, 러우 전쟁 등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4월 25일 중국과 홍콩 증시 모두 급락했는데 중국 증시 낙폭이 더 컸습니다. 주요 지수의 낙폭을 보면 상해 종합 5.13%, 심천 성분 6.08%, CSI 300 4.94%, 상해 과창 6.13%, 심천 창업한 5.56%, 홍콩 항생 3.73%, 홍콩 엣지 4.13%, 홍콩 테크 4.87%. 중국과 홍콩 증시 모두 전 업종 하락했습니다. 4월 25일 기준 굵직한 악재를 정리하자면 국내는 북경시 방역 강화, 1분기 실적 우려가 있고 해외는 유엔화 절하, 중국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역전 후 미 국채금리의 계속된 상승 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굵직한 부담 요인을 하나하나 전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북경시 방역 강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하셨겠지만 상해시 락다운이 계속되는 가운데 4월 24일 북경시 방역 브리핑에서 자오양구, 조양구 부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무증상자 전파가 많다. 코로나 확산을 유효하게 차단하고 국민들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위해 검토 결과 자오양구에서는 코로나 검사 범위를 확대해 4월 25일부터 자오양구에서 생활하고 근무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25일, 27일, 29일에 각각 한 번씩 검사한다. 자오양구 직장인들은 코로나 검사 완료 후 출근해야 한다. 시민분들의 지원과 협조를 희망하며 가급적 집과 직장만 왕복하면서 사회활동을 줄이기 바란다. 고 자오양구 부구장이 말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북경시 신규 확진자가 10명대에서 20명대 나왔는데 감염자 수 자체는 적지만 밀접자 규모를 고려하고 특히 상해시가 3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락다운이 시작되는데 그 전, 즉 감염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초기 단계에 상해시의 대응이 좀 미비했다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북경시도 지금 단계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자오양구 등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PCR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지만 상해시 사례 때문에 지금 북경시 주민 중 일부는 이미 음식료와 생필품을 비축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증시 면에서의 투심 위축 강도가 실제 상황보다 더 강하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둘째는 1분기 실적 우려감입니다. 상해 거래소와 심천 거래소 상장사가 총 4,800여 개 있고 4월 23일까지 1,132개 기업이 1분기 실적 공시를 냈고 나머지는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공시될 예정입니다. 4월 23일까지 실적 공시한 1,132개 기업을 업종별로 좀 크게 나눠서 보면 실적 성장성 격차가 컸는데요. 에너지와 원자재 기업의 실적 성장성이 비교적 높았고 특히 석탄, 비철, 기초화학 기업 중 40%가 실적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실적 증가율이 100%를 상회했습니다. 제조업과 성장 분야는 성장성의 분화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태양광 인버터 1위 기업인 양광전원이 4월 19일 장 마감 후 1분기 실적을 공시했는데 현지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해서 주가가 연일 급락했는데요. 4월 20일 20% 하락했고 21일 10% 하락, 22일 1% 상승, 4월 25일 오늘은 9.59% 하락했습니다. 소비 전자 업종의 실적은 성장성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고 그리고 전기차 산업은 밸류체인 비용의 상승과 수요 둔화 우려 등으로 실적 성장성 하향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적 공시 피크인 이번 주뿐만 아니라 실적 성장성 둔화 우려감이 한동안은 중국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대외 악재 중 첫 번째 유엔화 약세. 화면을 보시면 유엔 달러 환율인데요. 이 그래프가 떨어지면 유엔화 절상, 올라가면 유엔화 절하입니다. 보시면 2019년, 20년, 21년, 22년 4월 유엔 달러 환율이 2020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계속 하락했는데, 즉 유한화가 계속 절상됐는데 올해 3월부터 추세가 좀 바뀌기 시작했고 4월 들어 이런 추세의 변화가 더 가파로워졌습니다. 즉 2020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는 유한화 절상이 계속됐지만 3월부터 약간 절하되기 시작해서 4월 들어 특히 4월 19일부터 절하세가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4월 25일 오늘도 유한화 절하가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투심에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부터 유한화 절하가 급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인민은행이 4월 25일 장마감 후 뭘 발표했냐면 2022년 5월 19일부터 금융기관의 외환 지급 준비율을 기존의 9%에서 8%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환 지급 준비율이 9%에서 8%로 인하되면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둬야 할 금액이 약 100억 달러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의 외환 대출 자금 공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2021년에 인민은행이 외환 지준율을 2차례 인상한 적이 있는데요. 방금 유한화가 2020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계속 절상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유한화가 이렇게 계속 절상되다 보니까 인민은행이 그 유한화 강세를 약간 조절하기 위해서 2021년 5월과 12월에 각각 한 차례씩 인상했는데요. 5월 31일에 외환 지준율을 5%에서 7%로 인상했고 12월 9일에는 7%에서 9%로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현재 지금은 반대 상황이죠. 외환화가 반대로 빠르게 절하되니까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외환 지준율을 인하해야 합니다. 그래서 4월 25일 장마감 후 인민은행이 발표한 게 2022년 5월 15일부터 금융기관의 외환 지급 준비율을 기존의 9%에서 8%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 사이클에 있고 중국은 그 반대 또는 약간 반대이기 때문에 유한화 절하 압력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화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대외 악재 중 두 번째는 중국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역전으로 인한 자금 이탈 우려인데요. 2010년부터 중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미국보다 장기간 높았는데 최근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화와 미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4월 11일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76%로 올라서면서 처음으로 중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앞질렀습니다. 4월 25일 현재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9%로 3%에 육박하고 있고 중국은 2.84%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국 채권의 투자 매력이 낮아진 반면 미국 채권의 투자 매력이 커지는 건데, 만약 중국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점차 이탈되면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 투심에도 불리하죠. 4월 25일 급락은 국내는 북경시 방역 강화와 1분기 실적 우려, 해외는 유한화 절하 지속, 중국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역전 후 미 국채금리의 계속된 상승, 이러한 대내외적인 굵직한 악재 때문에 4월 25일 중국 증시는 공황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